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선 긍정적 실적도 나오곤 있지만 문제는 2분기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 전망치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또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또 박주근 시오스코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양호 고문님,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발표된 기업들은 조금 안 좋고 어제 네. 나온 현대차, SK 하이닉스 괜찮았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선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습니다. 전망치가 네. 전망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실적을 네. 발표하니까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좋으니까 예. 정말 좋은 걸로.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영업이익을 따지면요. 예. 마이너스 41%예요. 1조 대가 깨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좋은 거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대면 수요가 네. 우리 굉장히 단기간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이 좀 앞섭니다. 네. 근데 지금 요번에 실적이 좋았던 거는 이제 서버형 SSD 그 수요가 올라서 이제 출고 가격이 출고 양이 좀 네.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한 7% 늘었는데 지금 요거를 발표하면서 CFO가 그 뒤에 네. 자기네 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좀 예. 저는 귀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들은 5G 이동통신하고 네. 서버 중심의 성장 모멘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행간을 보면 네. 2분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투자를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자기네들도 놀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1분기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게. 그 서버용 수요가 2분기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벌써 이제 재택근무하는 거 클라우드용해서 지금 다 거의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서버가 1분기에 늘어난 것은 이게 생산이 안 될까 봐 재고를 갖고 가느라고 많이 갖고 온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평상시 흐름으로 가면 이렇게 특수가 일어날 수 없는데 네. 자, SK 하이닉스 29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SK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SK 하이닉스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역시 미래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를 축소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 7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마 대부분 기업 마찬가지겠지만 그 캐시플로우, 현금 확보 차원에서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같은 트렌드를 그릴 것이고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언택 이코노미 때문에 비대면.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분기, 4분기 때 전 세계의 메모리 재고량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 조절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네. 것이죠. 그것이 지금 1분기에 좀 반짝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것이 2분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서브용 메모리는 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작년 사업 계획상에 5G를 기반으로 5G가 그 애플 아이폰이 원래 본격적으로 5G 네, 폰을 그렇게. 내놓으면서 5G에 대한 그 낸드 플래시의 수요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5G 시대가 활짝 펼칠 것으로 맞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원래 시장에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에도 실적을 보면 향후 올해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5G 기대를 한다고 아까 SK 하이닉스의 이제 CFO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군요. 그리고 올해 예. 사실은 지금 이런 반도체 회사가 그냥 이 4조 3교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동경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이 올림픽에 대한 전자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수요가 73%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처가 이렇게 비대면 여기는 올라가지만 다른 기존의 생활용품 전자제품에 네.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서 네. 2분기 이제 봐야 사실 1분기라는 게 코로나가 발톱만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월달 저 수출 통계도 잘 보시면 네. 3월 1일부터 20일까지는요 수출이 10% 늘어요. 후반기 10일 동안에 그걸 다 까먹고 네. 17%를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지금 이 참 이제 발톱을 드러냈는데 이빨을 드러내면 어느 것지 2분기 이 뭐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예, 자동차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늘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순이익은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전동기 비해서 한 3.4%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선방한 걸로 봐야 되죠. 그 이유는 아마 현대차가 전체 1분기 동안에 이제 100만 대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대부분 한 70%가 해외 그리고 한 15% 나머지가 15만 대는 국내 생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대차 이렇게 영업이익을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지만 그 현대차의 주요 영업이익을 지키는 차종들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고급 차종이죠. 고급 차종.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랜저 음.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에서는 이익률이 하이 차종보다 훨씬 높고 네. 예. 거기다가 SUV 차량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올해 기아차나 현대차는 이런 이익률이 높은 차종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빠르게 전략적으로 피울 겁니다. 이번에 현대차의 그 제네시스 SUV, 그 그렇죠. GV80 같은 예. 경우가 상당히 잘 팔린 잘 편이죠, 팔렸죠. 그래도. 그리고 예약 네. 판매 자체도 굉장히 높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수 판매가 어느 정도 그 영업이익을 지키는 선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문제는 원래 작년 말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증가율을 3%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올해 2020 전체 자동차 네. 증가세를 3% 봤는데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40% 급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래서 아마 이 타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고 2분기는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좋은 차종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빨리 바꿀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수출이 아주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미 수출 격감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이미 시작됐고 수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예.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아마 앞으로 2분기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기아자동차가 네. 발표를 했는데 기아자동차는 영업이익이 아주 절반 정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지금 뭐 기아차나 현대차나 다 이제 수출로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산업별로 한번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 이걸 한번 저 설문지를 돌렸어요. 근데 자동차 업계는 뭐 저희가 뭐 생각한 거 이렇게 나올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취득세, 개별 소비세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출보다는 내수에 조금 더 자기네들이 이 모멘텀을 만드는데 더 뭐 큰 작동을 한다고 봐서 사실 이제 자동차 업계의 실적과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내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출 지원금융도 달라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연 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안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이 얼마나 보복적으로 수요를 갖고 가느냐. 앞으로 확 나타날 거냐. 예, 보복적. 그러니까 뭐 V자 반등 그게 보복적 수요 때문에 네.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기대를 건 것 같고요. 현대차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완성업차보다는 지금 실적이 좋은 게요. 네. 신차. 아까 신차 효과가 제일 컸다고 또 보여집니다. 환율도 또 많이 본 거 같고. 환율은 뭐 네, 워낙 네. 이제 네. 수출하면서 좋아졌거든요. 뭐 지금 환율을 빼고 그 착시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걸 빼고 하면 조금 더 뭐 무너집니다만 어차피 뭐 환율도 뭐 영업의 이익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거는 뭐 쳐줘야죠.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부품도 많고 워낙 관련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기업들의 부품 수급은 사실은 그 회전율 자체가 1분기나 6개월 이상의 예주분율을 보고 부품 기업들은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1분기는 반영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협력업체들의 이 부품 그 공급 그 사이클을 한 분기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재고량 그리고 이미 그 말은 현대차가 재고량 조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재고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재고량의 수급 조절이 지금 협력업체들에게 그대로 전가됐을 것이고 협력업체들의 그럼 2분기는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협력업체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돌려보면 굉장히 최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정부의 수소차 위주의 정책에 좀 내몰리면서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에서 약간 뒤처진 면이 있는데 그렇죠.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아, 그런 부분을 좀 따라잡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대충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지금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도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을 가진다면 굉장히 또 내년에는 뒷받침되는 또 중요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역을 잘하니까 이런 코리아 브랜드의 제품도 좀 괜찮아질 것은 부수 그렇습니다. 효과를 좀 얻을 수 특히 있다. 자동차는 신뢰성의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자동차 뭐 상당히 안 좋지만 의외로 좋은 회사도 있었어요. 어제 발표한 LG 생활건강도 뭐 분기별로 거의 최대 매출과 최대 이익을 냈는데 그건 뭐 15년째 지금 예. 계속 최대인데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게 보니까 코로나라든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뭐 LG 생활건강 우리가 알기에는 럭셔리 화장품이 주 상품인 줄 매출의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이 산업을 더 많이 지금 갖고 있어요. 생활용품, 음료 여기서 이 화장품에서 떨어진 것들을 다 커버를 해준 겁니다. 지금 뭐 어저께 발표한 네. 실적 좋은 회사들을 보면요, 예.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든든하게 잘 짜져 있는 회사는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 비용 절감의 경영들이 지금 지난 20년간 화두였잖아요. 네. 앞으로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글로벌 회사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적절한 회사의 능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회사. 여기 뭐 음료도 갖다 놓고 생활용품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유생용품에서 이런 걸 워낙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거기서 매출을 크게 회복을 한 거 예, 같아요. 거기서 뭐 지금 영업이익은 50.7% 올라갔어요. 매출도 20% 올라가고요. 음료도 뭐 요새 네. 사실은 이 영화관 이런 게 안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43%로 올라가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럭셔리 화장품에 있어서의 손실을 많이 만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화장품 네. 잘 만드는데 거기는 매출 마이너스 12.5%, 그다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46%. 제품 그냥 포트폴리오가 LG 생활건강에 비해서 좀 부족했군요. 거기는 이제 화장품만 화장품이 전문적으로 좀 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위기에 사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는지 안 되는 그런 외국의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물이 빠진다는 건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에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포트폴리오 잘 된 회사들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도 상당히 실적 발표 주목을 해야 될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관심이 가는 기업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롯데쇼핑 같은 유통 롯데쇼핑. 기업이 가장 관심이 가죠. 예. 과연 이 코로나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정세에서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죠. 반면에 오프라인 쇼핑의 가장 경쟁자가 우리가 이제 쿠팡이나 뭐 지마켓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이미 해외 많은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한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강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고 그 예측이 이번 1분기 발표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 네. 네이버가 광고, 구매, 결제까지 이 네이버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한 게 이번 1분기에 표제가 났고요. 네. 그래서 쇼핑과 웹툰, 특히 언테크 이코노미에서 가장 네. 강세를 보인 게 네이버의 기업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매출 영업이익 동시에 다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정규나 광고 시장에서
쇼핑과 웹툰 같은 컨텐츠까지 네. 굉장히 탄탄해져서 이제 오프라인의 대안이 뭐냐? 롯데 쇼핑의 그러니까 두려워할 상대가 누구냐? 사실은 쿠팡 이런 데보다는 네이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실이 드러난 거죠. 롯데 쇼핑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준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오프라인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좀 뭔가 했어야 되는데 좀 우리가 부진했던 것 알겠지만 같아요. 2017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롯데의 형제에 난 이후에 예. 2017년도에 그 온라인 시장을 준비했지만 사실 한 3년을 놓쳤고요. 예. 예, 재판 때문에 글쎄요. 놓쳤고 그 시기에 신세계 쪽에서는 석이라고 SSG라고 이미 발표를 해서 네. 이제 기반을 잡은 상태고 롯데는 아마 이 타이밍 17년부터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이 타임을 놓친 게 네. 아마 유통 쪽에서는 아주 뼈아픈 착오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